22일 금요일 우리장 종료됐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2,000선을 회복했고 5일선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올라탄 코스피. 코스닥은 531선에서 끝나는 모습인데요. 어느덧 기관의 러커를 한 몸에 받게 된 코스닥은 이렇게 되면요. 6개월 내 최고일 뿐만 아니라 주봉으로만 봤을 때도 8주 연속 상승한 셈이 됩니다. 이번 한 주 좀 조용했던 코스피와는 달리 추세적 상승을 이어갔던 코스닥인데 오늘 좀 들썩들썩했었던 음식료주의 종가와 급락했었던 대선 테마주 종가 궁금하시죠? 시황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시장은 이제 정책 효과에 따른 실질적인 경기 회복 여부와 또 기업들의 실적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2,000선을 회복하면서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에 이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기도 했지만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오후 들어서도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2,000선을 지켜낸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6% 상승한 2,002.37포인트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매가 3천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외국인도 10일 거래일째 시장을 지켰습니다.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는 1,430억 원 정도의 순매수 기록이 됐습니다. 기관도 막판 포지션을 전환하는 듯 했는데요. 재차 다시 매도 우위로 전환을 했고요. 개인 역시 1,200억 원 넘는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30선을 재탈환한 모습입니다. 장초반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요. 오후 들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폭을 키우면서 530선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66% 상승한 531.53포인트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나흘째 연속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을 통해서 400억 원이 넘는 순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오늘 외국인도 막판 매수폭을 더 키우면서 130억 원 정도의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가 안정을 찾지 못하면서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출회돼 오늘 하루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판 오전 내고 물량이 한 차례 밀린 이후에는 수급이 좀 한산해진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마감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4원 10전 하락한 1,119원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장 1.17% 상승하면서 130만 2천 원을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막판에 하락 전환했고요. 오늘 현대모비스와 지하차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LG화학도 0.76% 상승 전환하면서 32만 9,5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현대중공업도 강보합권에서 25만 8,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삼성생명이 오늘장 1.24%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막판에 좀 하락세로 전환을 한 모습이네요. 23,8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한국전력 1.18% 상승하면서 25,7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57% 상승하면서 29,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파라다이스와 다음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CJ오쇼핑이 1.61%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서울반도체와 SM은 1%대로 하락하면서 오늘 SM 6만 1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CJNM 1.3% 상승했습니다. 31,1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포스코 ICT 오늘장 4% 넘게 상승했네요. 7,67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젠백스 2.67% 상승한 반면에 안랩 오늘장 하한가로 마감을 했네요. 99,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건설주가 외국인의 소폭 매수세에 상승했습니다. 오늘 현대건설은 0.72% 상승하면서 69,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GS건설도 1.75% 상승했고요. 오늘 대림산업과 현대산업은 2% 넘게, 금호산업은 8%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3,79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음식료주가 원가 부담이 줄어들면서 이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에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추석을 앞둔 이 기대감까지 더해졌는데요. 오리온이 4% 넘게 급등하면서 92만 원을 종가 기록했고요. CJ제일제당도 3.26% 상승했습니다. 빙그레 역시 5% 넘게 급등하면서 10만 8,500원을 종가 기록했고요. 오뚜기가 1.07%, 대상이 3.03% 오르면서 22,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유통주도 음식료주와 함께 이 추석을 앞두고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물산 강보합권에서 롯데쇼핑은 2.51% 상승했고요. 현대백화점이 3.2%, 호텔신라는 5% 넘게 상승하면서 58,1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하이마트 역시 6% 넘는 급등세를 보였네요. 68,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K-팝 열풍에 엔터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터주 살펴보시면 오늘장 SM은 장중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1.15%로 마감을 했지만 YG엔터테인먼트는 9%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JYP 엔터도 1.34% 상승했고요. 오늘 SMCNC는 이틀째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톱스타 장동건이 소속된 연예기획사를 흡수 합병한다는 소식에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6,23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펜엔터테인먼트도 8.7% 급등했습니다. 대선 후보 윤곽이 잡히면서 안철수와 문재인 그리고 박근혜 테마주들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실체 없이 인맥이라는 이유로 급등했던 이 종목들의 예고된 하락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아가방 컴퍼니가 4.69% 하락했고요. 서한은 7%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컴퓨터 역시 9% 넘게, 그리고 대유신소재는 11% 가까이 급락하면서 2,44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박근혜 테마주에 이어서 문재인 테마주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바른손이 9.46% 급락했고요. 우리들 제약은 11% 넘게 떨어지면서 2,21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우리들 생명과학 8.13% 하락했고요. 조광페인트 역시 6% 넘게 밀려나면서 8,42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테마주들은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대부분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안랩 지분의 절반 외에 나머지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안랩은 개장 직후부터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 하한가로 종료가 됐고요. 미래산업과 솔고바이오 그리고 우성사료와 써니전자 모두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달만테크도 11% 넘게 급락하면서 3,36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이렇게 급락세를 보인 반면에 이 앞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 테마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안철수가 내세우고 있는 이 SNS 공략 관련된 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SNS를 기반으로 선거 본부를 꾸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였는데요. 1호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요. 나우콤과 가비아는 5% 넘게 상승했습니다. SK컴즈 역시 8%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필링크도 3.71% 상승하면서 6,1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얀 후보가 에너지 분야에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발전시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오늘 대부분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누리텔레콤과 PS텍 그리고 옴니시스템과 삼진 L&D 모두 상한가 기록했고요. 일진전기 11% 가까이 급등하면서 5,770원에 비트로셀도 4% 넘게 상승하면서 7,03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첫 정책 행보로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방문키로 하면서 오늘 창투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오름폭을 많이 줄인 모습인데요. 그래도 오늘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3.27% 상승했고요. 재미니투자도 3%대로 올랐습니다. 에이티넘인베스트 8%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2,8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엠벤처투자가 4.62%, 대성창투도 강보합권에서 2,16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9월 달력을 사실상 일주일 정도 남겨둔 시점인데요. 코스피는 2,000선에 와 있고 코스닥은 530선에 와 있습니다. 팔아버려 이런 유혹이 진짓 충분히 녹아들 수 있는 자리, 여의도 쪽 생각은 어떨지 확인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오늘장 정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갭을 메우러 갈지 아니면 2050 전고점을 향해 갈지 분기점에 있습니다. 전망과 전략도 함께 말씀 좀 해주세요. 예, FOMC 회의에서 MBS 랩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결정되면서 급등을 했던 시장은 그 2,000포인트 내외에서 숨고르기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은 금일도 역시 사자에 나서면서 11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1,683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펀드 환매 압력에 좀 시달리고 있는 투신권에서는 금일도 822억 원을 순매도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2,000포인트 수준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그 수급 외국인의 투신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주면서 현재 지금 숨고르기를 진행 중입니다. 네, 투신권과 외국인의 이제 수급에 있어서 팽팽한 줄다리기 중이다. 분석을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분기점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위로 갈 확률 혹은 아래로 갈 확률 어느 쪽이 더 높다고 보세요? 양쪽 다 열려 있죠, 가능성은.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호조를 보이고 있는 미국 주택지표의 발표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정부의 개혁안 발표와 금융시스템 평가안 발표, 그리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의 순매수 지속과 이 과정에서 QE3 발표 이후 미국 계좌금의 그 순매수가 이제 가담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지수의 지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동안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피로감, 이런 부분들과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최근에 주식형 펀드 환매에 따른 자금 이탈 지속 등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그 주식형 펀드 환매에 따른 자금 이탈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일단락 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증시의 수급에는 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시장이 아래쪽 방향보다 오히려 좀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자, 만약에 다음 주에 이제 상하락 이런 요인 가운데 상승 요인이 더 크다,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다면 어떤 전략을 취하면 맞을까요? 일단은 다음 주에 그 미국 경제지표 쪽에서의 개선이 좀 나타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다시 시장의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도록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그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의 긍정적인 뉴스들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다음 주에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미국의 그 소비라든지 주택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될 수 있는 IT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신청 등 그 유럽 호재에 좀 증시가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은 조선과 건설 등의 그 산업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예, 좋습니다. IT 플러스 주 후반에 산업재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또 한 번의 산업재 순환매 예상까지 있었습니다. 대신증권 김영일 연구원의 다음 주 전망과 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번엔 수급 분석 한번 들어보죠.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상 딱 한 번 빼고 2주 연속 계속 파는 것 같습니다. 투신권의 매물 속에 외국인들도 계속 사네요. 예. 시장이 다 팔 수는 없을 것이고요. 어느 쪽에서 판다면 어느 쪽에 사게 되어 있는데요. 투신권은 아무래도 2,000포인트 환매에 대한 압박에 의해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오늘도 1,6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도 한 141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선물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좀 순매수 흐름들까지 동반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 한국 시장 바이코리아는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간에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의 자금이 한머니 성격, 즉 투기적인 자본의 성격이 너무 강하지 않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은 단순히 투기적으로만 보기보다는 글로벌 증시가 동반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내측의 어떤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많은 매도를 보였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자, 최근에 어떤 외국인들의 흐름을 본다면은요, 지금 계속해서 한 3조 이상의 거래소와 코스닥에서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물에서는 전일 같은 경우는 1,000계약,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400계약 정도 순매도가 들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요, 계속 상방 쪽으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이틀 연속 매도를 보였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과 거래소 모두 양시장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의 어떤 관점도 충분히 지금 접근이 가능한 영역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로 오늘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면은요, 대립되는 부분이 역시 좀 존재해
많이 존재를 했습니다.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매도를 많이 한 반면에 연기금과 보험투신권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매수를 했고요. 약간의 경기 방어적 성격도 강하고요. 외적 충격에서 좀 자유스러운 업종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좀 접근이 좀 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요. 외국인만이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철강금속 같은 경우에는요, 이 투신권에서는 매도를 했지만 연기금과 외국인들의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증시 알코아의 상승 등에 힘입어서 외국인들 좀 매수에 과감하게 들어오는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전기전자업종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외국인 매수와 기관의 매도가 이제 충돌되는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투신권과 보험권에서는 상당히 좀 매도를 많이 했지만은 이 금융투자업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과 동반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점은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기타 운송장비 같은 경우에도요, 투신권의 매도는 오늘도 많이 이어졌고요. 유통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어떤 강한 매수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금융업에서도 외국인 매수는 상당히 많이 보였지만 역시 투신권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온 하루였는데요. 하여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 순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2,900억 정도, 2,900억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왔고요. 차익과 비차익 골고루 반 정도씩 들어온 하루였고요. 이러한 수급이 좀 좋은 흐름이 오늘 나옴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지수는요, 장 초반보다 조금씩 더 안정화를 찾아가면서 2,000포인트를 회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유가증권 시장의 뭐 수급도 오늘 수급이지만 무엇보다 안랩이 결국 한가 가면서 10만 원 주가가 깨졌네요. 예, 안랩이 오늘은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최대 네.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안철수 테마만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사실은 안철수 테마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문재인, 박근혜 모든 대선 주자들의 테마는요, 오늘 동시에 다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철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물 위주에서의 어떤 테마주들이 이제는 거의 힘을 다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순히 뭐 사회 기부를 위해서 다시 매도 물량이 나올 거라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들이었다면 안랩만 하락할 것이지만 기타 맥커스라든지 뭐 우리들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의 전반적인 매도는요. 일단은 이제 테마가 인물 테마는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러한 하락의 흐름들이 이제 과연 이제 어느 정도 투매로 이어져서 어느 정도 가격까지 하락할 것인지가 이제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기술적인 적정 포인트까지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소한 이제 9만 원대 초반대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장의 특징적으로는요, 이게 LG 디스플레이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오늘 같은 장 속에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 있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장중 4% 이상 급락하는 모습도 나왔거든요. 공교롭게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들의 이 매수 추천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계 참고로 추정되는 외국계 매도로 추정되는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장중에 이제 좀 급락폭이 좀 크게 들어왔지만은 현재는 이제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좀 안정을 찾아간 모습이었고요. 펀더멘탈 상으로는 아직 좀 이상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 상존해 있고요. 연말로 가면 갈수록 또한 이제 IT 제품 완성 제품들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면서 부품 공급 또한 상당히 좀 판넬 가격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오늘은 단기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하락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특징주로는 STX 펜오션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해운주 중에서는요, 한진해운 등의 종목들이 좀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진해운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STX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STX 메탈과 그리고 중공업의 합병 소식도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STX 그룹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와는 그게 어떤 영향을 좀 받았다고 뭐 전혀
아니라고 불성할 수는 없겠지만요. 근본적으로는 이 SPX의 펜오션의 강세는요. 아무래도 발틱 드라이 인덱스 BDI 지수의 상승인 것 같습니다. 600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지금 7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 근처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 건화물 운임 지수는요. 세계 글로벌 이제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찾아간다면 이 건화물 위주로의 BDI 지수가 많이 상승을 하게 되고 벌크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STX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향후 주가 전망이 상당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상당히 좀 가벼운 주가의 흐름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오늘은 한 세 종목 정도 특징주로 살펴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무엇보다 안랩 같은 경우에는 1차 시세가 인물적 전체 다 끝나는 모습인 것 같아서 9만 원까지도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분석의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역시 미국 쪽에서 주택 관련 지표 많이 나오고요. 소비 지표도 예정이 좀 돼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이번 순서는 다음 주 전략 미리 세워보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내일장 이길 수 있는 비법 알려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R&B 인베스트먼트 조준성 이사님과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주대영 대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 이사님, 하창원 팀장님 그때 미리 나와주셔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조 이사님은 여유가 있나 보다라는 얘기 하셨거든요. 오늘 하 팀장님과 함께 못 하시게 됐는데, 어떠세요? 가끔은 한 번씩 별거를 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통보 없이 화요일 날 나왔다고 얘기를 하던데, 네. 한번 이번 참에 주대리님과 통합이 잘 되면은 네. 짝을 좀 바꿔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 네. 별거라고 표현을 했는데 새로운 짝 어떠십니까? 네, 제가 방송 모니터 많이 했는데요. 이사님 탁월한 시향 갖고 계셔가지고요. 네.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별거를 해볼 만한. 예. 네, 딱 마음에 드는 멘트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하창문 팀장님. 안녕히 가십시오. 자, 두 분이 얘기하는 다음 주 이렇게 해라.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입니다. 자, 내일장 다음 주 월요일 날 주식 사도 될까요?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의 변수, 그리고 종목 고를 때 선정 기준, 그리고 어떤 종목 살까요? 이렇게 질문 4가지 드렸더니 우리 조준성 이사님은요. 선택 비중 조절 하셨고요. 주대영 대리님은 공격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공격적으로 사도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조 이사님은 추가 상승 모멘텀이 없는 것이 변수로 이제 얘기를 하셨고, 주대영 대리님은 애플이 $700 주가가 간 것이 변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조 이사님은 대형주냐 개별주냐 사이에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주대영 대리님은 정유화학 증권주가 온다 한번 사보자. 오늘 SK증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조 이사님은 하이네트라는 결국 개별주 선택하신 모양이네요. 자, 하나하나 다음 주 월요일에 대한 전략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준성 이사님 주식 살까요 하니까 선택, 느낌표, 네. 비중 조절 이게 뭡니까? 네, 지난주 방송에는 제가 2057포인트까지 목표치 1차 정해놓고 올라온 폭을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갈 폭을 생각해가지고 약간 좀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번 주 증시를 딱 보시게 되면은 버겁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좀 선택에 이제 시간이 되지 않았나. 다음 주부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식 투자에 있어가지고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아니면 다음 달 해가지고 2057포인트 넘어가가지고 제가 와서 제 말이 맞죠? 이렇게 떠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난주 버냉키 전략을 해가, 지난주는 22에서 이제 마리오 드라기 효과가 나왔고, 지난주는 버냉키, 이번 주 금요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단 말입니다. 일본 뭐 쬐끔 있었잖아요. 일본이 나왔는데 일본은 좀 혼점 나야겠죠. 좀 더 혼점 나야 되는데 일본은 제껴두고 일단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모멘텀 부재한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더 가는 데다 베팅해가지고 비중 가는 것보다는 약간의 좀 리스크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100을 갖고 있다. 2057포인트, 2050 넘어갈 것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덜 먹더라도 이번에 지금 말씀 나오는 게 딱 그겁니다. 더 가느냐 아니면은 갭을 다시 메꾼다. 팽팽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근데 이거는 지나서 가봐야 되는데 뭐 특별하게 이제 뭐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제 뭐 특별한 게 없죠. 네. 그러면서 5일선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까지는 이제 분할 매수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다시 이제 2,000% 회복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50%를 줄여가지고 갭을 메꾸는 1955를 대응을 할지 아니면은 그냥 갖고 가서 2057포인트까지 추석 넘어서까지 조상님 뵙고 나서 넘어갈 때까지 한번 간다든지 이런 조절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설프게 1980, 70, 뭐 분할 매수 이런 게 아니라 끊어놓은 주식은 1955까지 그냥 가만히 현금 놔두는 거죠. 그런 선택의 기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고민을 이번 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비중 확대, 뭔가 더 사기보다 비중 축소 혹은 홀딩이네요. 그렇죠. 이제 반을 줄여가지고 또 어설프게 사지 마시고 반을 줄여가지고 가는 쪽에 베팅하는 거는 이제 있는 거 갖고 가고 만약 빠진 건 또 대응을 하자.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예, 좋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그림에선 버겁다, 모멘텀도 없는데 리스크 관리 쪽으로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만 우리 주대영 대리님은 공격적인 투자 전략. 네, 제가 좀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차트 먼저 보시면서 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다우지수의 모습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우지수 이때 바로 저 땡큐 버냉키죠.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이렇게 레벨업 시켜놓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게 이제 일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도 양적 완화를 시도했죠. 55조엔에 달하는 걸 했는데 그걸 다 메꿨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 봤을 때 지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대적인 탄력성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인데요. 상해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상해가 지지난주 금요일날 지금도 거의 똑같이 했는데요. 보이네요. 예, 지금 보시겠지만 다 이벤트로서 치부됐는데요. 다우지수만 좀 멀쩡히 버티고 있다는 점. 근데 코스피는 이제 다우지수를 추종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코스피도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레벨업 시켜놓고서 5일선이 이제 거의 이격을 좁힌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61선과의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사도 되지 않은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건데요. 정유화학 증권 섹터들이 이런 식으로 61선과 괴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WTI 이제 급락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기간의 매도 물량을 좀 많이 두드려 맞았는데요. 금요일 같은 경우 아직 반등은 그렇게 미약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세계가 동시적으로 지금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있죠. 근데 국내는 아직 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뭔가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금통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에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 얘기를 했죠. 그것도 MBS 이제 뭐 400억 달러씩 매월 해서 뭐 무제한으로 한다. 일단 뭐 언리미티드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증시의 레벨업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쉽게 흘러가는 모습은 그냥 쉬어가는 모습은 나오되 흘러내리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좀 통계를 좋아해서 통계를 내보겠는데 9월 7일부터 외인들이 약 한 3조 원 조금 더 사줬습니다. 한 금요일까지 치면 한 3조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보통 한 200포인트짜리 이게 랠리 파동이 들어오면 한 5조에서 한 6조 정도의 물량이 들어옵니다. 아직 충분히 물량이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개인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팔았다는 거죠. 7월 말 8월 초 그때 랠리 그때는 이제 슈퍼마리오죠. 마리오 드라기 총재 말씀 한마디에 그냥 급등을 해버렸는데 그때도 한 6조 원을 상회하는 흐름 그리고서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다가 다시 이제 상승 파동이 나왔다고 보니까요. 2000이라는 심리적인 저항 라인에 막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5거래일째 2000선을 살짝 깨주고 금일 다시 한번 살짝 올려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늘려도 되지 않나라고 해서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섹터 얘기도 이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큰 그림에서 지수가 2000 마디 지수에서 쉴 수는 있지만 급락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이번엔 이어서 변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 이사님이 추가 상승 모멘텀 부재. 네, 앞에 말씀드렸듯이 추가 상승 모멘텀이 확실히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매물벽에 많이 쏘여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버냉키 이후로 고점 찍고 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넘지를 못하고 뭐 행보 상태 아니면은 좀 낮아진 상태인데 뭐 내일 미국 시장에서 13,653포인트를 돌파하느냐가 이제 또 관건이겠죠. 또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지난주에 1조 5천억, 아니 이번 주 1조 사고 지지난주에 1조 8천억, 대략 한 3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계속 외국인 순매수 들어올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마리오 드라기 처음에 나만 믿어 해가지고 5조 원대 들어와가지고 1,800 회복하고 1,900선 넘어올 때 5조 원대 들어오고 지금 추가로 3조 들어왔습니다. 8조 정도 있고 제가 올 초 얘기해가지고 10조에서 12조 들어왔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한 8조 들어왔으니까 2조에서 4조 정도 여력이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이 1,000억, 2,000억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환매 때문에 안 된다. 주식에 있어가지고는 뭐 때문에 안 된다. 수급에 있어가지고 환매 때문에 안 된다. 환매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환매를 넘어서는 어떤 그 강한 몸에, 수급에 있어가지고 강하게 그냥 땡겨 올리는 비싸게라도 그냥 갭으로 또 살만한 어떤 그 모멘텀이라 해야겠죠. 그런 게 부재하는 거죠. 단지 환매 때문에 지수가 뭐 박스권이 힘들고 이런 거는 핑계거리고 그만큼 이제 또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경제 성장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뭐 호재성이나 이런 거 다 나왔고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뭐 생산자 지수라든지 뭐 고용 지수라든지 주택 가격 지수라든지 앞으로 뭐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장 기준선 잡고 움직여야 될 게 이제 5일 이동평균선, 전 세계 5일 이동평균선에 지금 걸려 있어가지고 오리무중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더 치고는 안 그러면은 깨지게 생겨 음봉 나오게 되면 깨지는 거죠. 이게 모든 이러한 것들 경제 지표들이 5일선 위에서 협의돼가지고 타고 올라가면은 2050을 한번 보겠는데 지금은 약간 주춤거리면서 약간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계속 된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뭐 아직은 긍정적이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 조심돼야 되고 또 선물 포지션 보게 되면은 순매수가 3조 들어오는데 지금 무포로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약간 드문 현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지금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에 공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크게 먹는 또 보게 되면은 많이 먹겠다 이런 것보다는 네. 올라가면 올라가서 덜 먹게 돼 있습니다. 먹는 폭이 자우지간 사과가 이렇게 있는데 자꾸 줄어드는 거죠. 네. 예, 마지막 사과 먹어야 될지 이게 아니면 좀 덜 뱉고 그냥 뭐 다른 걸 좀 생각해봐 이런 것도 있는데 자우지간 추석을 앞두고 어떤 한가이지만 마음의 어떤 한가에서 주식 비중을 약간 좀 조절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주대영 대리님은 조금 다른 변수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애플 주가 $700 등극. 이거 이제 아이폰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이 뭐 빠르게 사전 예약 받았다고 해가지고 신고가 지금 가고 있죠. 맞습니다. 뭐 애플하고 삼성전자는 뭐 떼놓을 수가 없는 그런 그림들인데요. 지금 상대적으로 차트로 봤을 때는 일단 애플의 판정성이 확실히 좀 돼 보입니다. 700불이죠. 심리적인 저항 라인에 막혀 있다가요. 지금 금일 같은 경우 이제 698불까지 조금 약간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700선에 대한 도전 의식은 좀 강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61선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5일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61선과 괴리율이 꽤 크다라는 점이죠. 하여튼간 동사에 무조건 긍정적인 모멘텀은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에 비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그림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차트 먼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요. 61선 위에서 놀고 있긴 합니다. 근데 130만 원에서 좀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고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8월 달에 135만 5천 원조차도 지금 터치를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41만 원까지 그렇게 크게 멀리 보이진 않는데 이번 상승 파동이 한 번 정도는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수를 조금 누르기 위한 그런 종목군으로 나오는 것 같지 않아서 전차 군단 쪽이 그런 식으로 조금 지수를 억누르는 그런 느낌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정유화학 섹터하고 증권지 쪽의 상승률이 좀 세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전차보다. 예, 삼성전자 어쩔 수 없죠. 뭐 애플이 뭐 파일을 다 뺏어갔으니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숨구르기 하고 있는 게 맞는데요.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는 뭐 150만 원 이상 목표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한 130만 원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좀 141만 원이 전고점 부분까지 한번 터치해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수의 레벨업,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2100선까지도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간에 대한 문제죠. 일단 추석을 전후해서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가기보다는 지금 상대적으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카드 나올 수 있는 카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이상 뭐가 있겠냐라는 그런 반발 심리 때문에 차익 실현도 욕구가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갤럭시 노트 2 추석 네. 전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좀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요. 네네.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매매 공방을 펼치고 있는 게 외인입니다. 철저하게 외인들이 수급을 갖고 놀고 있기 때문에 기관은 그냥 관망 기조이기 때문에요. 그럼 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봉의 그림인데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거의 100% 난 상태에서 지금 그 고점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돌파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봤을 때 140만 8천 원 정도 이 부분까지는 추가 상승은 무조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심리적인 저항 라인이죠. 한 150만 원까지. 그런데 그때 그렇게 지수를 들어줄 때 지수가 얼만큼 갈지에 대한 부분 그때 또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또 차익 실현 욕구가 또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20만 원 초반과 25만 원 현대자동차가 그 박스권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나로서는 좀 힘들다는 점이죠. 그 점이 이사님하고 저하고의 조금 약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사님 말씀대로 한 2050선도 저는 금방 갈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얼만큼 빨리 올라가서 그 지수를 도달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추석 좀 지나면 10월 그렇죠. 한 10월물 정도, 옵션 10월물 전에 한번 2100까지도 한번 틀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의 700불 등극이 향후 미국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볼 때 좀 깨지기 쉽지 않은 지수이기 때문에 다우지수 역시 뭐 애플은 나스닥에 상장돼 있지만 다우지수 역시 같이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죠. 13,500선에서 지금 전고점이라고 역사적 고점이라고 보이는 14,100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증시는 좀 받쳐줄 거다. 그리고 그 증시를 받쳐주기 위해서 대선에서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뱀 버냉키가 좀 뒤통수치기 일찍 발표하지 않았나라고 3차 양적 완화를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삼성전자는 꼭 같지만 다른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애플이 꼭 같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간다는 그런 보장은 못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지금 자력으로 한 14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 지수도 한번 좀 살펴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 지수에 단기적으로 얼마나 상승 기여도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의문시된다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종목 선정법으로 넘어가죠. 조 이사님이 대형주냐 개별주냐. 요즘이 진짜 고민이에요. 특히나 이번 주에 뭐 대형주 사서 수익 났다는 얘기 거의 못 들어봤고 중소형주로는 저희 이제 프로그램 중에 일주일 만에 IT 부품주 해가지고 19점 몇 프로인가 20%를 내더라고요. 네, 몇몇 개별 종목들은 난리가 났죠. 네. 잘 되는 점은 잘 되고 그러는데 일단 대형주 기준에 가지고는 대형주는 보시면은 지수가 확실히 20포인트 이상씩 올라가야지 피부적으로 어떤 감각 느낌이 옵니다. 뭐 오늘 플러스 뭐 12포인트 해가지고는 그냥 다시 조금 뭐 올라왔구나 그런 느낌인데 또 깨지는 종목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서가 대형주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지수가 이번 본걸로 해가지고 연말까지 그냥 찌글찌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뭐 주대리님도 얘기했지만 2057을 가는데 편하게 가실 분들은 반을 줄여 편하게 가시고 만약에 1950을 내려오면 1950과 2000 사이를 박스권을 지그재그 하게 되면 나머지 현금 가지고 그걸 치고받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9월, 10월, 11월, 12월 또 그것만 갖고도 전략하게 되면은 또 나름대로 어떤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그런 전략을 말씀드렸고 또 한쪽에서는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컴투스 이번 주에 소폭이지만 또 신고가 나왔습니다. 상장일에 컴투스 7만 원 또 돌파해가지고 저번에 5만 8천 원까지 빠져가지고 이런 점들은 고점 대비해서 빠지게 되면 또 다시 해먹는다 말씀드렸고 어떤 거는 그걸 기점으로 했고 또 N자로 하고 신고점이 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 이상 나오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싸이 효과라 해도 YG 엔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오버해서 나오는 거죠. SM 같은 따라가다가 이제 종가로 이제 확 밀어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 종목들 컴투스라든지 파라다이스 이제 2만 원 이제 2천 원 남았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제일기획이나 거래소는 제일기획 호텔신라 좀 틈새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YG 엔터는 메일유업 뭐 바이로메드 뭐 이런 전에 이런 종목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도 이제 꾸준히 순환매라든지 고점을 돌파라든지 이런 특수성을 갖고 있는 거죠. 대신에 이러한 종목들이 어떠한 그 모양으로 가는 데 있어 갖고는 조심해야 될 게 무슨 모양이냐면은 전에 말씀드린 인터플렉스, 그 다음에 그 메디톡스, 이러한 것들은 밀려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21선이 저항선 돼가지고 21선이 맞고 5일선이 지지하면서 찌글찌글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파라다이스라든지
컴투스란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이런 점부터 좀 맛이 가는구나 이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뭐 어떤 호재성 제로라든지 아무리 좋아져도 주식이 1년 사,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지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이나 4분기 실적이라든지 예. 퍼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10이라는 건 10년치, 20이라는 건 20년치인데 그런 퍼에 있어가지고는 인터플렉스라든지 메디톡스라는 이런 모양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 약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대신에 이런 간원점업들은 꾸준하게 이제 매매하셔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조절을 하시고 대신에 이러한 종목들 특수 종목들 위주로 하시고 그다음에 뭐 정책 테마주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대주주가 던지면서 이제 확실하게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대형주가 다시 한번 2050을 가려는 다음 주 기세가 나오게 되면 이런 쪽이 지난주 금요일 보셨겠죠. 컴퓨터에서 쫙 밀려버리죠. 이런 모양새 나오는데 그럴 때 또 저점 매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다시 이제 2000이 깨져가지고 다시 다 같이 밀릴 때는 이런 것도 같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그걸 같이 염두하셔가지고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선택과 또 비중 조절 굉장히 복잡해지네요. 우리 주대영 대리님은 정유와 화학증권주 가운데 뭐 하나 골라야 된다. 전차보다 빠르다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전차군단 같은 경우는 지수 대비의 상승률이 좀 낮기 때문에 제가 정유화학 섹터하고 증권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증권주 쪽이 저는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증권사에 있기 때문에 증권 업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데요. 증권 업황 상당히 안 좋죠. 지금 계속적으로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지만 수급에 의한 그동안의 저가 메리트 낙폭 과대 되돌림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증권 같은 경우 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거의 지난 그 Q3 때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게 몇 년 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주봉을 보게 되면 60주선이죠. 1년 평균을 가볍게 뚫고 올라가는 장대 양봉을 세워주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점이 어디까지 갈지는 조금 아직 미지수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대우증권 같은 경우도 심리적인 저항라인 한 15,000원 정도 가면 좀 한번 쉬어갈 수는 있지만 그 이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이죠. 일단 17,500원에서 급락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열어놓고 저는 대응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게요. 일단 9월 동시 옵션 만기를 겨냥해서 롤오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추세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국가 신용등급 상향이 은행 증권 쪽으로는 큰 매기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좀 탑픽으로 놓고 보고 있으니까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린 뭐 소형 증권주 그것도 괜찮으니까 한번 같이 놓고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이제 곧바로 얘기 나왔으니까 뭘 살까요? 종목 얘기 들어보죠. 조 이사님은 하이마트를 네, 하이마트를 갖고 나왔는데 요즘에 쑥쑥 올라오더라고요. 예, 네. 일단은 경영권 문제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많이 망가졌다가 그래도 최근 계속해서 기간은 순매수 들어오면서 이제 갭 메꾸는 자리가 이제 75,000원 자리가 되겠는데 이제 롯데 쇼핑으로 인수가 돼가지고 효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다음 주 공략이 있어가지고 이제 추석 대목이라는 게 있죠. 약간 그러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 어떤 소비재들이 좀 약간 대목 타가지고 좀 안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눌림목 해가지고 일단 75,000원 선까지 한번 단기 게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또 한번 거래소에서는 이제 특수 종목이 좀 될 수가 있는 거죠. 가게 되면은 또 시장이 부각을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뭐 손절매 같은 경우도 짧게 잡았습니다. 이동평 20일 잡고 62,000원 정도 되는데 그걸 기준 해가지고 65,500원 이하에서 매수해가지고 한 7만원에서 75,000원, 75,000원까지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6% 올라가지고 68,500원인데 65,500원 밑에 일단 가격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마트 사보자라는 조 이사님 얘기였고요. 자, 주대영 대리님 아까 SK증권. 네. 예. SK 계열의 소형 증권사인데요.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점은 그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금산분리죠. 네. 지금 거의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순간인가 매각에 대한 이슈도 한번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오너 리스크도 사라졌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좀 윗꼬리가 좀 많다라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증권주 자체의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번 위로 또 치고 올라가면 상당히 좀 시대 탄력이 좋은 종목군입니다.
주봉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는데요. 60주선 밟고서 장단봉 세우고 이번 주는 조금 한번 쉬어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우상향할 수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제시드리는 목표가는 1,52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1,29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SK증권까지 월요일 날 사볼 만한 종목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난주 종목 AS 짧게 좀 받아보죠. 조 이사님의 삼원강제. 네, 지난주 한번 저가로 해가지고 한번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화요일 날 급락. 네, 화요일날 급락해가지고 깨져버렸습니다. 이러한 종목은 이제 21선 지지받고 얼른 튀어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여건은 손절 매장 21선 잡았는데 일단은 뭐 손실이 좀 나시더라도 일단 끊고봐야 됩니다. 주봉 먼저 보여드리겠는데 양음이죠. 다음 주는 양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위에 양 나오게 되면은 이제 좀 나오는 방향 생각합니다. 월봉 보시면은 이번 달은 음봉입니다. 이번 달은 잘해야지 뭐 밑골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한 10월 달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약간 눌림목이 좀 길게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죄송스럽겠지만 일단은 좀 끊고 다음에 다시 한번 노려보자. 실제 호전주지만 미련보다는 기술적으로 접근해봤는데 일단 끊고 다시 한번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대영 대리님의 한국토지신탁 가는 것 같더니만. 네, 지금 예. 61선에서 좀 맞고 좀 흘러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1,000원 초반대까지 한번 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한번 끊어주고서 1,000원 초반 오면 다시 한번 사갖고 재도전해서 한 1,150원 정도까지 목표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일단 손절 처리하고요. 한 1,000원 초반 가면 재매수하는 걸로 전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지난주 리뷰까지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서 전략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미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의외로 호흡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만족합니다. 예, 다음 주에도 우리 주대영 대리님과 네, 하 팀장은 어떻게 한번 작업을 해가지고 네, 물러나는 빼도록. 빼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주대영 대리님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일단 다음 주에는 패널이 좀 바뀔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외로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셨던 우리 주대영 대리님과 조준성 이사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전략 저희가 드렸던 거 참고해 주시고요. 저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